안녕하세요. 학생 생활과 인권을 맡은 윤동훈입니다. 올 한 해도 교사와 또 부모님들 기도 속에 아이들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학교폭력, 두 번째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세 번째로 교육활동 치매 예방 교육, 네 번째로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모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교육.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다 학교폭력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저희 학교에서 이제 거의 안 일어나지만 또 형제 자매가 다른 학교에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피해 학생의 징후가 보면은 예민한 반응을 나타낸다든지 집에서 또 멍하게 있고 딴 때보다 무엇인가에 집중 잘 못하고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와 많이 다르다 이러시면 좀 더 가정에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프다는 핑계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를 안 간다 그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조퇴하고 일찍 집에 오는 경우 그다음에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할 때 우리 아이가 좀 피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사이버 피해 학생 징후는 불안한 기색이 많이 나타나고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용돈을 평소보다 자꾸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거나 온라인 기기 주로 이제 게임이 많이 아이들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도 또 아이들이 보면은 게임 머니도 많이 필요하지만 혹시라도 딴 쪽에서도 이렇게 또 게임 머니를 많이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무슨 기계를 무슨 이제 어, 무기를 사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돈을 쓸 때, 그 다음에 SNS 상태 글귀가 굉장히 아이가 겉표지가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뀔 때, 얘가 좀 평상시와 다르나 이렇게 가정에서도 잘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항상 우리 아이가 다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또 가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 학생의 징후를 한번 살펴보면 다른 학생을 종종 이제 괴롭히거나 집에 있는 동물들을 갑자기 또 안 그랬었는데 괴롭히거나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핑계를 대고 어, 자존심을 강하게 또 부릴 때, 그다음 저희 학교는 이제 거의 뭐 안 일어난 일이지만 화장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문신을 하고 외모를 과장되게 꾸미고 이런 형태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갈등 상황에 놓여진다고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이 오거나 주위에서 이렇게 들릴 때 내가 혹시 내 아이가 가해 학생의 징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면 첫 번째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요? 네,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학교폭력 처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2020년까지는 학교에서 경미한 사고가 나도 다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해라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이제 뭐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2021년 작년부터 개선된 게 경미한 학교 폭력은 학교 자체가 해결하라. 그 다음에 경미한 조치 사항은 학교에서 학생부에다 기재를 안 하지만 2번 이상 가해자로 조치를 받으면 이전 조치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그러면 교육청에 가 있기 때문에 큰 사안, 경미한 사항은 학교에서 하지만 큰 사항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하고요. 학교에서는 작은 사안 같은 경우는 학생생활 선도위원회나 아니면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기구에서 상의해서 아이들한테 훈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사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요새 많이 이제 다른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사이버 성폭력,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SNS 상으로 많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폭력을 다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식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식이 이제 커서 부모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부모끼리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다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경제력이나 학력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은 이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딴 때랑 다르게 심하게 우울하고 뭐 몸에 멍이 들어 있고 자주 그러면 이제는 이제 학교에서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항상 어떤 상담할 일이 생기시면 담임 선생님이나 또 저희 상담실도 계시고 또 각 교회 또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해 주셔서 좋은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잘 듬뿍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네 가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학교가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필수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짧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고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나 보호자, 여긴 또 안 써 있지만 동료 교사나 또 관리자가 수업을 활동 중인 교원한테 수업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학교는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이 너무 이제 학교 생활 잘하고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감사해서 가끔 막 이제 간식도 제공해 주고 싶으시고 또 혹시라도 이제 학급 자치회장이나 또 정교회장 이렇게 또 부회장이 되면 아이들 또 반이나 학년한테 뭐를 이렇게 사주면 안 되나 또 어쩌다 또 이렇게 사주시고 이거 우리 n분의 1 합시다 이런 일이 어쩌다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저희는 학교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이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주시고 그 다음 교사들한테 특히 담임선생님들한테도 너무 선생님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학교는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네, 짧게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들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담임선생님이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교육 받으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자, 저의 생활인권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